잠금 해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16% 내려가면서 2,750선에 딱 걸쳐져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가량 오름폭 좀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910선 위에서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섹터 움직임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IT 투톱이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대단합니다. 10%가 넘는 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굵직한 종목들 다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소폭 올라가고요. 금양 같은 종도 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HLB가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 알테오젠이 어제 10%가 넘게 급락했었죠. 오늘 일단 반등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고요. 이 섹터가 다 같이 좀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오늘 원전도 괜찮아 보이고 전선 쪽 그리고 머니맵상에서는 지금 조선 쪽 괜찮아 보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가 오늘 잘 가고 있다. 머니맵 통해서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궁금한 종목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그동안 고점을 잘 높여가면서 바이오 중에서 주도주 역할 잘 하다가 이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거의 15% 정도가 눌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일단은 2% 넘게 반등 나오면서 일단 20만 원 선 다시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그 블록딜 이슈는 잠깐의 그냥 악재였다? 이벤트였다 이러고 지나가는 건지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저께 나온 이슈로 인해서 나타난 하락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 물론 고점에 사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을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제 나타났던 하락이 오늘도 추가적인 급락으로 이어졌다면 버티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나 HLB라든지 최근에 이 바이오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그렇게 쉽게 추세를 이탈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알테오젠의 그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어저께 조정이 나타났지만 4월 한 중후반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의 모든 모멘텀이 상반기 내에는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더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 아닌가. 그래서 HLB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임상 결과라든지 그와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한 내용도 좀 더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그러면 1분기를 주도해왔던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제의 블록딜은 또 하나의 결부된 이슈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신규 매수보다는 조심해야 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경계의 시각을 3단계 정도가 있다면 한 1단계 정도로 지금 올려놓고 조금씩은 주의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워낙에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잘 소화를 하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주가가 워낙에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고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금은 경계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풍력과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특히나 한화솔루션이 이렇게 장 초반에 한 6% 정도 올랐다라는 건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퍼스트솔라 그리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등등의 종목들 9%대 강세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의 흐름을 동참할 수 있을지 연속적인 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미국이 왜 올랐는지가 중요하죠. 공교롭게도 지금 앨런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모두 중국 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그 내면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중국을 제어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가면서는 약간 유화적 제스처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이들 업종의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솔루션은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 주요 종목군들도 미국에서 IRA 관련된 실적이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익률이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조금은 저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실적을 최소한의 방어를 해주었던 석유화학 쪽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 하나만 가지고 뭐 추가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악재의 크기가 좀 줄어들 가능성, 그 다음에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녹아있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뭐 매수하기는 어려워도 분할 매수의 시작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경보에 3단계가 있다면 경보 1단계 정도가 켜진 것이 아닌가, 경계 경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반대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에 한 3단계가 있다면 지금은 한 0.5단계 정도가 시작된 게 아닌가? 아직 1단계도 오지 못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매출 증가, 추가적인 보조금 습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 요인도 있고 체크해볼 부분도 있고요. 경고, 경계 단계로 봤을 때는 0.5 정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이브. 엔터주가 그동안 정말 주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최근에 저점 딛고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하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 계속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 때문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일단 미국의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함께 또 독점 계약을 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제 하이브의 주가를 가장 크게 올린 하나의 호재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일단 그래도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한번 YG도 살펴본 적이 있었죠.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하이브도 이 유니버셜 얘기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준비대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아마도 더 이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해로 뒤로 가면 갈수록 국내 레이블의 해외 매출과 해외 레이블의 음원 매출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민감하게 이들 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린 것은 음반 관련 내용인데 뭐 음반이야 뭐 그렇다 치고 음반은 뭐 약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받아들였고 주가도 이것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쪽은 MD와 음원 매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MD와 음원 매출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요? 해외 쪽에서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했을 때와 유니버셜의 직접 했을 때의 마진율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계약 관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갔을 때와 유니버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서 갔을 때 적어도 10% 이상의 개선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의 반등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반등이었고 그다음에 이런 요소들은 향후 음반 실적과 음원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긍정적 모멘텀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 외에도 사실 뭐 신인 걸그룹 아일릿 데뷔를 3월 25일에 잘 했고요. 그리고 뉴진스 5월에 컴백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BTS 활동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신규 IP도 있고 기존의 IP도 있고 일단 1분기에는 좀 우려가 선 반영이 됐다면 2분기는 이제 호실적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봄날이니까 뭐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뭐 봄꽃도 많이 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좀 개선될 요소들이 있겠죠. 다만 뭐 투어스나 아일린 같은 경우가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그룹만큼의 성적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뭐 투어스는 뭐 그래도 음원 성적이 괜찮긴 합니다만 맞아요. 아일린은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준비된 2분기부터 보시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일단 뭐 4월 1일 날 또 새로운 음반이 나오고 보이넥스트도어도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븐틴이 이제 가장 기대되는 왜냐하면 작년에 가장 음반을 많이 팔았던 지금 그룹은 누가 뭐래도 세븐틴이라고 봐야 되는데 세븐틴의 주력 시장이
뭐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뭐 일본, 뭐 남미를 비롯한 다른 지역 쪽인데 이런 쪽의 팬덤이 생각보다 굉장히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JYP가 결국 스트레이키즈가 언제 돌아오느냐가 관건이듯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와 더불어 세븐틴이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보여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이 회사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 즉 1분기까지는 힘든 구간을 보내왔다면 적어도 2분기, 3분기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또 뉴진스가 일본에서 돔투어가 시작된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가의 일정 부분 긍정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분기에 기대할 만한 요소들도 많고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은 또 콘서트, 공연들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봄날이 다가오는 만큼 주가도 좀 봄바람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하세요? 네,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면 제가 이 종목을 12월 달에 목표가 28만 원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올해 목표가를 낮추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UPS 이슈 때문에 그 유니버셜 뮤직, UPS가 아니고 그 유니버셜 뮤직 네.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일정 부분 이익이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저는 원래 밸류를 좀 낮춰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낮춰진 밸류를 실적이 올라오면서 지금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래서 지금 PER 밴드 상에서는 여전히 뭐 낮지 않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지금 이익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예상됐던 컨센서스 정도가 EPS 한 7,000원 정도였는데 만약 여기서 한 10% 정도의 개선 정도를 본다면 뭐 한 7,7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에 예전에 뭐 50배, 40배 정도의 PR을 주기는 제가 보기엔 어렵고 30배 정도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개선된 EPS 때문에 충분히 2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원래 저는 더 낮추고 싶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타난 긍정적 이슈가 오히려 실적을 오래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기대 요소들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더 올릴 수도 있겠죠. 다만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원래 좀 낮추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유니버셜 뮤직과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끌어올릴 부분이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흐름은 여러 번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지만 결국은 플랫폼에서의 성공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 종목의 밸류를 설명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목표 주가 28만 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엔터주를 이것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앞서 좀 다뤘던 적이 있어요. 3월 21일에요. 일단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9% 이상 기록합니다. 최근에 SM이나 YG가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어서 JYP가 덜 부각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전체적인 엔터주들은 아마 계절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반도체만 넘어오른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몇 종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의 상승률은 지수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지수보다 마이너스를 그린 경우가 많거든요. 우려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실적이 우려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방증이 되면 그러면 뭐 대형주 빅4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고요. 다만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YG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있을 블랙몬스터의 실적이 베이비몬스터죠. 베이비몬스터의 실적이 뭐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JYP는 그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트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언제 돌아오느냐 이 두 가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일단 2분기에는 낙폭을 줄이는 그런 반등의 여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적으로 일단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어느 정도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주항공 쪽도 괜찮아 보였는데 세트랙 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성 쪽 아닌가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기대 요인이 있다라는 건데 우주에 대한 이벤트 자체가 올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항공청과 같은 그런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이 회사도 아시는 것처럼 위성 발사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저기 이제 미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미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높은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더 정교하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볼 때도 아무래도 화질이 높은 걸 봐야 좀 더 뭔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지금 최근에 런칭되고 있는 쪽은 미세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 추이가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 종목이 계속 적자에서 2022년도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한번 크게 늘었다가 다시 작년에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올해부터는 조금 실적이 확대되는 모습, 특히 내년에는 급속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또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뭐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종목에도 다른 방산주들만큼의 수출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의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긍정적 모멘텀이 어찌 보면 발사체, 위성과 관련된 쪽에 굉장히 많이 또 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IT 서비스를 하려면 향후 위성과의 연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점 자체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부분 짚어볼게요. 네,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흑자 전환이 시작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이 회사가 매출의 한 10%가 약간 안 되는 정도의 R&D 비용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비용이 급증한다든지 아니면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발사체의 어떤 매출 인식 자체가 늦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쌓여있는 저 잔고 때문에,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고정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비는 어차피 크게 늘어나는 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실적을 당겨오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올해 흑자 전환보다는 올해 흑자 전환이 시작점이고, 내년에는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아마 크게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와 함께 목표 주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이 종목이 오늘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지금 뭐 신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전체적인 밸류를 보시면 예전에 보였던 저 고점은 아무래도 모멘텀에 인한 약간의 과열 국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자, 이익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부러 좀 PB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PB로 봤을 때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한 1.5배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우주항공 산업의 또 위성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적정 PBR은 적어도 2배 이상, 3배는 약간 못 미치는 가격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가 한계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이 약간 2만 원 정도가 안 되는 정도의 지금 그 BPS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걸 빼고 현재 구간에서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 지금 뭐 PB 한 2.5배 정도, 그러면 한 4만 원 후반대 정도를 우리가 목표 가격으로 좀 설정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은 BPS가 올라가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PE보다는 PB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B로 밸류 판단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